요즘 분위기와 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네네.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세훈 씨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제한한 이후로 시장은 또 잠잠했어요. 초반에 잠잠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움직이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 회원분들도 이제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한두씩 생기고 또 기존에 거래가 돼서 이제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왜 제가 2022년 말에 마곡지구 사주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네, 최저가. 네, 최저가로. 근데 이제 거의 그분이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비과세로 파신 거예요. 아, 벌써 그렇게 됩니까? 그쵸. 와. 그러니까 딱 비과세.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25평을 했기 때문에 그 10여 구간에서도 또 자유로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 팔고 요번에 또 저랑 이제 의논해서 또 다른데 요번에는 이제 재건축 쪽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만큼 불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 몇 억 불렀죠. 한 3, 4억 정도는 된 것 같아요. 3, 4억 정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23년도 그때 초에 예. 마곡 기억나시죠? 그때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네, 그때 그때 이제 제가 다 보여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사셔가지고 요번에 또 갈아타기 하고 이제 사는 데는 조금 이제 저렴한데 월세로 들어가시는 거. 월세로 새 아파트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삶의 질도 좀 나아지시 더 뭐 삶의 질도 크게 어차피 마곡지구도 새 아파트였으니까 삶의 질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재건축 이제 투자해놓고 서울에 있는 재건축 투자하고 이제 본인은 좀 월세로 들어가는 걸로. 마곡급의 수준을 월세로 한다는 거는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시는 분인가요? 근데 요번에 그 인천으로 왔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마곡의 월세로 간 건 아니고 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근데 본인이 소득이 물론 있고 이분이 또 그 일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사업도 하지만은 그 자영업 커피 있지 않습니까? 무인 카페. 무인 카페도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개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소득은 그렇죠. 소득은 뭐 직장인들보다는 좀 낮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제 검단 쪽으로 월세 들어가시고 이제 검단 월세가 많이 싸요 지금 그래서 많이 싸니까 또 그 판 자금은 이번에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걸로. 검단 신축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네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그 신축에서 이제 2년 딱 채웠으니까 비과세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도세가 이제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은 조금 한 5, 6년 정도 예상하고 좀 길게 보고 이제 재건축 묻어두고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또 입주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의논이 돼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했고 계약서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좋겠다.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방송에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신축 아파트 프레임TV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신축 아파트보다는 이제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재건축이 어떻겠냐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음마 아파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 전의 기사고 제가 아마 방송에서 말했을 때는 아마 작년 한 11월, 11월 요때쯤에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강남 재건축. 네, 강남 재건축 좀 관심 가지시는 게 괜찮겠다. 그리고 그때는 토지거래도 허가가 해제가 안 됐을 그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어떻겠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제 요때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분들한테 이제 음마 아파트를 이제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여기 이제 실거래가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최근 거부터 이렇게 좀 밑으로 맞아요. 가보면 네. 35억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2억, 29억 5천까지. 네. 그래서 이제 29억 5천이 제가 그 사드린 거예요. 2024년 11월에. 11월 25일 계약해서 등기가 이제 2월 달에 했으니까 3개월 정도 이제 걸렸던 거고 29억 5천에 사고 29억 3,500이 찍히니까 조금 약간 속상해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랬어요? 네, 약간 그래도 왜요? 자기가 이제 최고가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바로 또 이제 그로부터 30억 4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찍혔잖아요. 네. 그래서 35억. 35억 5천도 찍혔고. 같은 층. 네, 맞아요. 35억. 네,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이제 실거래로 이제 오른 거고 실제로는 지금 호가는 지금 37억에 나와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40억. 진짜. 37억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분은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예 무주택이셨던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맞습니다. 같은 경우 케이스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래도 이제 갈아타기, 그러니까 잠시 팔고 이제 오셨던 분들도 있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제 아예 그냥 이제 무주택이었었는데 한 번에 그냥 오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된 케이스죠. 그러면 뭐 37억 5천만 하더라도 한 8억 정도잖아요. 그게 불과 6개월도 안 된 거죠, 왜냐면 11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집값은 다 올라서 뭐 먹을 게 없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닌 게 이렇게
트렌드를 조금만 우리가 좀 예측하거나 미래를 좀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다 집값 올라서 다 아유 집값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시차별로 혹은 또 입지별로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긴가민가 할 때 하셔라 혹은 이제 어수선할 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11월 달에 어땠냐면은 이제 탄핵 정국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한참. 딱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엄이 터졌습니다. 12.3이었으니까 12월 6일 날 하신 분도 대단하신 겁니다. 네네. 그러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하신 거고 1월, 2월까지도 아리까리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네네. 30억 정도의 그렇죠. 형성이 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그래도 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강남 네. 재건축이니까 네네. 하면서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반포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복귀를 해보면 네. 반포라든가 이런 신축들이 계속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재건축이 제가 볼 때는 더 좀 싸 보였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평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항상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 보였기 때문에 어차피 실거주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약간 좀 비대위랑 좀 약간 좀 갈등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해소될 여지도 좀 있었던 것도 이제 내부 사정도 좀 알았기 때문에 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밀었던 아파트고 실제로 그거를 방송에서도 누차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거 강남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그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를 안 했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지난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뭐 지금 당장 하시라 이런 또 취지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동산에 접근을 하고 어떻게 투자로 접근을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사례를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흐름과 논리를 보시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 그렇죠. 물건을 보시라는 게 네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이분이 그럼 뭐 신혼부부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애도 있고, 이제 그래도 자녀가 있는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했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계속 오랫동안 노렸던 거예요. 청약으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청약이 잘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계속 고민이 됐던 건데, 이제 청약보다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 그래도 자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했던 거고. 이제 네. 문득 드는 생각이 네. 잠실중흥 5단지도 있고 음마도 있는데 아마 비교를 네. 해보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학군제도 좀 관심이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잠실주공 5단지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학군지에서 이제 당장 학원을 좀 보내는 것도 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긴 하니까 이제 그 학군지를 봐서 이제 그래도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낡은 아파트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살까 왜냐면 인형을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막상 또 들어가서 보고 또 수리된 집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수리된 집을 그랬더니 이제 또 수리된 집을 보니까 또 살만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고 이분 외에도 또 몇 분이 이제 여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좀 여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금이 안 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데로 또 해서 그런 분들도 또 만족해서 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는 이제 재건축 위주로 좀 많이 좀 했던 거예요. 재건축에서 지금도 현재까지. 네, 제가 계속. 근데 이제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뭐 한 7, 8억 정도를 이제 했다고 했기 때문에 6개월에서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선택할 게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잠실에 그 신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제 그걸 빨리 정리하시고 재건축으로 오셔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려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당일날 매도, 당일 매수 전략으로 해서 왜냐면은 팔았는데 이게 또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계좌가 나올 때 요거를 이제 계좌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또 그렇게 옮겨 타신 분도 계시고 왜냐면 또 팔았는데 이제 또 이게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계좌 나올 때 요 자기 계좌를 줘서 이제 돈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입주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못 하셨던 분은 이제 또 다른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이제 재건축 단지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서 물론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속도가 빠른 더 재건축으로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 거기는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또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례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자금이 이제 또 안 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분당을 팔고, 분당이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이제 재건축 이슈에서는 조금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됐으니까 분당 팔고, 이제 강남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사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근데 그분들도 지금 가격이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오르고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만족해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트렌드를 바꿔서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발밑에서는 그 탄핵이고 정국이고에서 막 되게 잠잠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막 꽁꽁 얼었다. 그렇죠.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계속 거래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은. 그 와중에. 근데 이제 굉장히 바빠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끔 좀 막 힘들다고 제가 막 너무 바쁘니까 막 그런 얘기도 하소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게 나름 뭐 바빠서 좋기도 하지만 또 힘든 면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들이 좀 많이 이제 이루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그 트렌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그 막 이미 다 올라버린 그 당시에 뭐 잠실에 이제 많이 오른 신축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셨으면 이 정도의 차익은 아니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 올랐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제 계약을 하냐에 따라서 전체 이제 완전히 이게 차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말만 하는 또 전문가랑은 다른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막 좀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고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얘기긴 한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모르면 또 그걸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얘기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제 얘기가 이제 이렇게 현실화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가난 재건축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기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두 달, 세 달 만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 뭐 2, 3억 정도 되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재건축 완공이 되면 저는 최소 60억 이상은 간다고 봐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조정은 아니더라도 약간 보합이라든가 이렇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단기적인 거에 좀 들어가면은 이제, 왜냐면 29, 5천에 샀던 분들인데 지금 37억이면은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도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안 그래도 연락이 와요, 부동산에서. 이제 좋은 매물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데, 조금 부담스럽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인데, 그 잠실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오른 거예요, 거기도. 대형 평형이어서. 근데 그분은 사실은 여기 올랐어도 그 자기 아파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도 괜찮죠.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자기도 올랐으니까. 그런 분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올랐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진짜 영끌해서 이제 사야 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있죠,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이제, 그래서 다 또 개인마다 또 다 달라져요. 근데 이미 이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가 뭐 오르고 올랐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뭐 4, 5억 올랐으면 그 차익이 그게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이 사례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뭐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맨날 그 뭐 소액 투자 얘기하고 뭐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큰 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큰 거 저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소액 투자를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없으신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으란 얘기냐? 아니고, 나름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유튜버 분들은 오히려 강남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강남만 얘기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욕먹을 일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근데 저처럼 막 이렇게 소액 투자 얘기하고 하면은 잘못하면 더럽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액 투자를 얘기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만 들을 게 아니라, 돈 적은, 돈 없이 또 시작하는 사회생활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 얘기 듣고 이렇게 불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했지 않습니까? 저도 소액 투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렇게 크게
불린 거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뭐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는 여력이 됐던 건 아니다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소액 투자를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본인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소액 투자 해봤냐고요. 안 해봤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해봤다고요. 저는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되게 자세히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작은 것만 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다 한다. 다 한다. 근데 이제 소액 투자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차피 강남 아파트는 실입주로 하는 거고 어차피 투자라기보다는 어차피 내 집 마련의 성향이 강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액 투자는 내가 갖고 있다가 또 2년 있다 팔고 하면은 이게 또 사실 돈이 되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김포 아파트 처분했다고 네. 그 차익하고 양도세 내더라도 한 1억 정도 남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투자 금액이 결국 한 3천밖에 안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3천으로 1억 정도 벌었으면은 뭐 4년 만에 1억 벌었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작년에 팔았던 청주 아파트도 뭐 몇천 벌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투자도 충분히 가능해서 돈을 불릴 수가 있더라. 지방 공시지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한다. 네네. 이것도 제가 이제 후레이TV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정이 됐고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게 공시지가가 이제 1억은 예전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구축들밖에 없었어요, 구축. 근데 이게 그 2억으로 이제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취득세가 8% 12% 되니까 저 같은 다주택자는 이제 뭘 살래야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12%면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2배 정도. 왜냐면 1%밖에 안 되니까 2억 미만은 1.1%인데 12배를 13배를 내야 된다는 게 사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을 1억에서 2억으로 이제 상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6억 이하니까 이게 또 취득세 1%인 거잖아요. 1.1%. 그러면 이게 침체 시장에 뭐 숨통 트이나 이러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방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죽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올려주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펼쳐질 건지를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물론 이제 가설이에요, 여러분. 이 가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차라리 신축보다 재건축 아파트가 저평가된 것 같으니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일종의 가설이었던 거예요. 가설. 그 가설을 저는 실제로 회원분들과 의논을 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지금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2022년 말에 뭐 마곡지구나 이제 뭐 잠실이라든가 급락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니까 그때 매수를 하셔라는 것도 제 가설이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근데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무조건 다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고 어떻게 투자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의 그런 관점들을 좀 배워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가설에 대해서 뭐 네 말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아예 보시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분은 아예 볼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가설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방송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2억이면 새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새 아파트 중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제 천안에 이제 한양수장 에코시티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에 완공이었으니까 이제 뭐 1년 차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 1년 차, 2년 차 이제 되는 거죠. 이거 광고했던 것 같아요. 광고했던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공시 가격이 최고가 1억 6,500밖에, 그러니까 32평이 지금 3억 1,790인데 이게 네이버에 보면 이 공시 가격이 다 나와요. 근데 여기도 사실 말이 많았던 게 입주할 때 마피가 많았었어요. 네. 입주할 때, 이제 입주할 때. 그럼 여기 보시면, 공시 가격이 보시면, 빨간 거 했는데 최고가 얼마냐면 1억 6,100이니까 2억 이하라는 거예요. 34평도. 근데 그러네요. 34평이 다 이제 3억대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거의 3억 2천, 3억 3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 가격 2억이라고 하면은, 신축에 한 4억대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네. 아직 이거는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공시 가격이 예전에 1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1억이 넘는 순간 다음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공시가격 2억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억 8천짜리를 샀는데 2년 후에 이게 가격이 올랐어. 그래서 공시가격 2억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다른 아파트를 살 때 걸리적거리면. 그렇죠. 걸리적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공시가격이
더 낮은 걸 사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예요. 2억의 그 룸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4억에, 그러니까 공시가격 2억짜리, 그러니까 1억 8천, 1억 7천 사면은 공시가격이 곧 2억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당초 공시가격이 1억 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 여기 작은 평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시죠. 작은 평형이 얼마냐면, 25평, 2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낮은 가격 순에 보면은 2억도 있어요. 2억. 2억짜리. 그죠? 2억 있죠? 네, 2억. 다 보셨네. 네, 2억. 자, 2억이면 여러분, 분양가예요. 그냥 분양가. 그냥 분양가에 그냥 전세 낀 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니, 그러면 지방에, 일단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값, 우리나라 집값 너무 비싸요. 강남 아파트 뭐 30억짜리, 뭐 50억짜리 다 못 사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만 해도 10억이라고. 자, 천안에 이런 새 아파트는 2억이라고요, 여러분. 25평, 2억. 2억이 비싼가요? 만약에 소득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면, 그죠? PIR이 얼마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잖아. 거의 뭐, 2억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천안임을 감안해도 굉장히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예.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천안이 지방 같은 경우, 뭐 경남 합천이나 뭐 이런데 지방 아파트들은 멀지만, 사실은 여기 천안이 아파트가 SRT 타고 가면은 천안 아산역까지 30분이면 가요. 물론 거기서 택시나 이제 택시 타면 한 15분, 20분 더 걸리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긴 한데, 대신에 여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수요가 꽤 있고, 그래도 나오고 있다. 전세나 월세 수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주변도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예정도 있고, 또 이제 분양도 할 예정이 있는데, 루드브루만 봐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정돈이 됐어요. 그래도, 여기 찍으면 될까요? 네네. 그럼 편한데. 이렇게 보시면 상가도 많이 들어오고, 오. 정말. 네. 보시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상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네요. 완전 신도시잖아요, 여기도. 지가 광고해놓고도 몰라. 오. 근데 여기가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이거 약간 김포 그때 그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 저평가를 판단할 때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저는 항상 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매매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유사 지역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사 지역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 여기랑 유사한 지역의 다른 지역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원가법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가격에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가법. 2억의 5구를 그렇죠.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쉽지 않을 것 절대 같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기 무인도 섬에 가도 절대 안 돼. 이제. 건축비가. 건축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2억에 25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임대 수익률 비교법이에요. 임대 수익률 비교법. 임대 수익률 비교법은 뭐냐면 이게 갖고 있는 내재 가치에 의해서 월세나 월세가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임대 수익률 비교법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전세가가 1억 6,500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내 투자 금액은 3,50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이 싼 이유가 아마 전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세안고 세안고니까. 그러니까 좀 싸지. 안 그러면 좀 아까 2억 2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월세를 한번 보자고. 월세가 얼마냐면 지금 1,080에서 거래가 실제 되고 있어요. 네. 1,085. 1,085면 월세면 자 2억인데 그 월세가 1,085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85면.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울에는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이제 마곡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이제 서울에 이제 핵심적인 원룸 오피스텔이 한 2억 3, 4천 정도 매매가 하고요. 월세가 그 정도 1,000에 7, 80 해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보다 월세 수익률은 이게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원래 수익형 상품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 한번 볼게요. 그럼 매달 85만 원이면 1년에 얼마냐면 1,0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2억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왜냐면 1,000에 80이니까 85만 원이니까 제하면 실투자금이 1억 9천이죠. 네. 그러면 1,020만 원을 1억 9천 나누면 그냥 대출을 안 받아도 수익률이 5.4%라는 얘기예요. 생 수익률이 그렇죠. 5.4. 웬만한 상가보다 나아요. 임대 수익률이.
웬만한 상가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이거를 대출을 우리가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중에 왜 60%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0% 나오니까 무주택자는 70% 80% 나옵니다. 2억 중에 1억 2천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3.8%밖에 안 됐는데 한 4% 적용했어요. 그냥 높게. 그랬을 때 이자가 1년에 이자가 480만 원이면 연 임대료 1020에서 연이자 480을 빼면 한 달 1년에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2억에서 대출 1억 2천 빼고 보증금 1000 빼면 실투자금이 7천이라는 얘기고 540을 7천으로 나누면 투자 수익률이 무려 7.7%가 된다는 얘기예요. 7.7%.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거 하시기 나쁘지 않겠죠. 상가 사실래요? 이거 사실래요? 아파트요. 이게 날 수 있잖아요. 무슨 또 실세 차익이 그쵸. 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가를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2억짜리 5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률. 그리고 상가는 10억짜리 상가는 공실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빵 돼요, 빵. 네, 공실 나면. 근데 이거는 공실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공실.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네, 뭐 전세로 바꿀 수도 있고. 전세로 바꿀.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5개 중에 하나 팔면 돼요. 그때 하셨던 전략이잖아요. 2개 사서 하나 팔고. 그렇죠. 네. 상가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상가는 취득세가 4.6%예요. 이거 취득세 이제 얼마예요?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게 투자가 안 됐던 게 12% 냈으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도 1.1%밖에 아니면 된다. 그죠? 이런 애들이 탁 들어오는구나 이제. 그렇죠. 가능하죠. 레이더에 딱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웬만한 상가 아니면 내가 이제 난 한 10억 정도 은퇴할래. 그런 분들이 뭐 상가 할까 뭐 할까 뭐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공시가격 2억의 룸을 생각하면 이렇게 5구짜리를 사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큰 거래에서 2억이 넘어가 버리면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2억이 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뭘 살 때 좀 이제 권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은 차라리 좀 작은 평수도 나쁘지 않겠지 않냐. 그게 제 전략인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고 또 사는 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룸이 적으면 이거를 정리하고 그때 또 다른 걸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84를 사고 정리하고 또 다음 거 사는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죠. 84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84도. 왜냐면 84가 또 이거는 또 84가 좋은 게 뭐냐면 분리세대가 돼 있어서 분리세대가 있어요.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작은 게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월세를 2군데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34평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그 공시가격 2억이 이제 조금만 올라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볼 거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34평도.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겠다고 하면은 25평도 나쁘지 않다. 등고선이 막 있고 그런데 여기 임대 맞춰줄 수 있을까요? 다 나갔다니까요, 지금. 왜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 싼 건 다 이유가 있어. 다 사람이 안 사니까 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뭐 운정신도시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데도 굉장히 쌌지 않습니까? 분양가 자체가 3억 5천이면 역세권도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올랐고 마곡도 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쌌던 분양가 자체가 4억 3천이었으면 굉장히 쌌던 거예요. 거기도. 근데 싼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애당초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싼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런 지역들이 나중에 발전하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김포도 그랬잖아요. 약간 허허 벌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엔 허허 벌판이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돈밭이 정리가 되고 도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미 다 갖춰진데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뭐 역세권에 뭐 이런 데가 싼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그런 데는 이제 기회가 없고 그런 데를 기회를 찾으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돈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혹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강의하는 거랑 제가 약간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저랑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주, 김포, 위례, 뭐 저기 그렇죠. 옥정도 그렇고, 파주, 동탄도 그렇고, 운정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 지역들에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원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안 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투자법일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띵했던 게 진천. 충북 진천도. 진짜. 맞아요. 와, 진짜 거기는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였는데. 맞아요.
진짜 쇼킹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거기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매물이 없어요. 평가원이 거기 있으니까 네. 저는 거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등잔빛이 항상 어두워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도 어땠냐면 오히려 그 마곡지구 내에 있는 인근 부동산에서 거기 왜 하냐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등잔빛이 어두운 거야, 항상. 상암동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거기가 난지도였거든요. 그쪽 막 개발될 때 저 그때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때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때 투자는 못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부동산에서도 되게 의아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쳐다도 안 보고 그랬던 지역들이 지금은 다 돌이켜보면 다 그런 게 기회였던 거죠. 황금알에 낳는 거위였던 거잖아요.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목이 이제 필요한 거고. 지도를 진짜 수백 번도 더 봤으니까. 그렇죠. 어디가 오를까 했는데 답이 그렇죠.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는.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니까. 막 덤프트럭 계속 다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고 매물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매물 자체도 없고 수요도 괜찮고 거기는 또 말씀드렸듯이 뭐 거의 매매가 전세가가 똑같기 때문에 돈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고. 사실 뭐 그런 좋은 투자처였던 거였죠, 사실은. 네. 아무튼 저는 진천이 제일 쇼킹했고 네네. 마곡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그럼요. 동탄도 그렇고. 그럼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하남 미사도 그때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 하남 미사도 있었고, 은평뉴타운도 뭐 정말 쌀 때도 들어가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쪽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뭐 계속 저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그 대부분의 이제 양주 옥정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세가가 너무 낮아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풀 뜯어먹는 소리다. 대출 받아서 월세 세팅하면 된다. 그러면 돈 안 들어간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좀 약간 잘 모르면 또 하는 거죠. 옥정도 많이 옥정 자체는 이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그쪽도. 예를 들면 이제 그렇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활용하거나 혼인전 1세대 2주택을 활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비과세 전략으로 잘 활용하면은 이제 또 괜찮은 거고 또 시기적으로 뭐 나눠서 뭐 두세 채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 계셨고 다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나셨고 예전에 제가 한번 1억으로 뭐 한 팔고 이렇게 버신 분 사례 이렇게 쫙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례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닌데 뭐 그런 부분도 뭐 다 나중에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냥 그 한 사례 말씀드렸는데 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강남 재건축도 재밌지만 네네. 이런 게 더 재밌죠. 역시 재밌습니다. 이런 거. 쏠깃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돈 많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투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1년짜리 예금 금리가 이것도 되게 높은 3%라는 거죠. 그래서 뭐 SH 첫 만남 우대 예금 3%, NH 고향 사람 기부 예금 3.5%. 그럼 아까 그게 7.5%면 7.7%면 높아요, 안 높아요? 그렇죠. 괜찮잖아요. 은퇴자들이 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은행 예금은 내 돈이 자산이 불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2억에 샀는데 나중에 2억 5천, 3억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칭이 안 됩니다. 해칭이 안 되죠. 그러면은 왜 돈을 현금을 은행에 넣냐는 거죠.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자 소재 15.4%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나오죠. 근데 이자도 이자 소재 나오잖아요. 15.4%. 그리고 이제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부대 비용 들죠. 당연히 뭐 월세 할 때 중개 수수료라든가. 근데 그런 부대 비용 들더라도 7.7%고 나중에 이제 오르는 거 생각하면은 아파트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준수도권에 주목을 해야 되는. 제가 이제 준수도권이라는 얘기도 제가 이제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원래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잘 있겠죠. 그래도 뭐 해서.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지방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천안역은 그나마 수서에서 SRT로 30분 거리인데 경기나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2억 이하라 하더라도 치즈세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경남 합천이든 익산든 이런 데 지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너무 먼 지방은 임장 등 활동하기가 어렵죠. 저도 한번 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천안이나 진천이나 아니면 뭐 원주나 이런 데는 갈만해요. 갈만하다. 갈만해요. 갈만하다. 근데 이런 데를 오히려 노리는 것도 괜찮고 이런 데를 노리면 괜찮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데 준수도권이 인구가 유입이 천안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이런 지역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한번 통계 한번 보시면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공약상으로 이제 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준수도권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게 제 관점이라는 거죠. 2억 이하, 공시가격 2억 이하가 이제 현실화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제 견해인 거죠. 저는 이 공시가격 2억이야 얘기가 나왔을 네. 때 딱 떠오른 데는 사실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왜냐면 부산이 지금 공급이 이제 조금씩 맞아요.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쵸. 부산을 떠올렸다가 이게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리적인 심리적인. 그렇죠. 맞아요. 근데 부산은 공시가격 2억 이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도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광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광역시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전략이긴 한데 공시가격 2억 이하는 더 작은 걸 해야 되는 거죠. 더 작은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2억대 아파트, 3억대 아파트 이런 게 더 여기에 부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억대, 3억대 아파트 중에 구축 말고 이런 신축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월세나 전세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통 여건이 좋고 새로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임대 수익률 상품이 뭐냐면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럼 오피스텔을 한번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위례 신도시 하나 오벨리스크라는 오피스텔인데 네. 지금 이제 원룸 오피스텔 2억 1,500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좀 가격이 좀 내려간긴 해. 한 살 때 뭐 2억 3, 4천까지 갔다가 요즘 오피스텔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가 굉장히 이 위례 하나 오벨리스크가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딱 여기 가장 메인 자리에 있어서 좋긴 한데. 네. 예, 그렇죠. 예, 가장 이제 핵심 지역에 있고 이제 여기요? 트램, 예, 그렇죠. 트램 생기면은 또 이제 그 바로 중앙 광장의 가장 안쪽에서 한번 로드뷰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맞아요. 요거 이렇게. 요거잖아요. 예, 맞아요. 세동짜리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세동. 이게 오피스텔을 하기에는 약간 아파트에 그렇게 되고 실제로 여기도 여기도 사실 미분양이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왜 큰 평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3룸 같은 경우 그 당시 분양가 4억 8천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배 오른 한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오피스텔. 네. 어쨌든 여기 이제 작은 평수의 원룸 오피스텔이 있는데 네. 그게 2억 1,500인데 이게 지금 월세가 얼마냐면 1,080이나 지금 매물도 많이 없는 거예요. 1,080이나 이제 보증금 이제 1억 8천에 2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제가 하나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면적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용이거든요. 22. 네. 이게 전용이 그러니까 원룸인 거예요. 원룸인데 전용 20 그러니까 한 6평 남짓 되는 6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작은 건데 네. 이게 전용 면적 기준이 뭐가 있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2026년 말까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게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전세도 간주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보증금도. 맞습니다. 그죠? 근데 면적 규정이 있어서 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2억 이하면 그게 아예 빼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이게 2026년 말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세금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을 차라리 이런 오피스텔은 월세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세를 받는 거예요. 이 사이즈 그렇지. 그 기준 사이즈를 40제곱미터니까 42. 전세를 놓으면은 간주임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게 사실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2026년 말까지. 이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간주임대료 때문에 나 세금 내는 거 귀찮아 짜증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전세를 놓거나 보증금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월세를 안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8천에 20을 놓는 거예요. 간주임대료를 높여서 절세 차원에서. 괜히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돼야 되지. 아. 보증금 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분양가 자체가 1억 3,500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증금 1억 8천을 받으니 네. 내 돈은 다 회수가 되면서도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17년도에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벌써 8년 이제 거의 10년 차가 돼가는 오피스텔이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간주임대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비과세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은 월세 받는, 그러니까 지금 월세 받지 말고 나중에 소득이 줄었을 때 월세를 받으셔도 된다. 갖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소득이 높은 분들은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되니까 간주임대료 이런 걸 전세로 놓는 거예요. 전세로. 언제까지? 2026년 말까지. 근데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갖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 진짜 이게 그래서 종합예술한문이라는 게 이런 거는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었나 봅니다. 몰랐습니다. 그렇죠. 재밌네요. 예. 재밌죠. 예. 네. 근데 요거 이제 하나 플러스하고 또 이제 세금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1주택자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되는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12억이 넘어가면은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1주택인데 공시지가가 12억 이하면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비과세. 그래서 이제 10억 이하짜리 뭐
다가구 주택이든 아파트든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 한 200~300만, 300만 원, 400만 원 받아도 이자 소득세 원래만 내더라도 15.4% 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또 합산이 되는 거고 2천만 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합산되고 금융소득은. 근데 이거는 세금 자체가 없다. 비과세다. 10억 이하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 1000에 80이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위례의 오피스의 수익률이. 매달 80이면 연수익이 960이고, 이제 보증금 2억 1,500에서 보증금 1,000을 빼고, 이제 하니까 한 4.7%라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이것도. 네. 은행 금리 3%니까, 반월림. 근데 이제 대출, 60% 대출 나오니까 대출 1억 3천 활용 시에는 연이자 520만 원 차감하니까 결국 1년에 440만 원이 받는 거고, 이제 내 돈은 이제 2억 1,500에서 대출 1억 3천, 보증금 1,000 빼니까 7,500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이제 5.9% 이제 반올림했다는 거냐 5.8점 몇인데 이제 올렸다는 얘기예요. 약 어바웃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면 한 5.9% 6%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위례는 이제 굉장히 입지가 좋고 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서 이런 것도 따져 볼만 하다. 그럼 이제 아까 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랑은 좀 어떠냐는 거죠. 이렇게 보면 천안이 되게 매력적인데요? 천안도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오피스텔 중에 수익률 최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남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지금 이게 하남이 금매가 하나 1억 2,500에 나온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구나 1억 2,500인데 그 매매도 최근에 1억 2,500에 거래가 됐고 들어갈까요? 네네 1억 3,500 뭐 1억 3천, 1억 2,500, 뭐 1억 2천, 1억 2천에서 뭐 1억 2,500, 뭐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랬을 때 미사역에서 가까워요. 하남 미사역에서도 멀지 않고 여기죠, 여기 미사역 바로 앞에. 다만 이제 이쪽에 있는 거보다는 이제 망월촌 뷰가 안 나오는 건 단점이고 이제 이편한 세상시티 여기 투룸 같은 거는 이제 망월촌 뷰가 나와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롯데캐슬도 그렇고 이제 투룸이나 이제 이런 건 좀 많이 올랐고 왜냐면 뷰가 이제 영구뷰잖아요, 이쪽이 망월촌 뷰. 근데 여기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여기랑 가까운데 이제 좀 여기를 왜 했냐면 이제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 가격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이런 이제 형태인 거예요. 오면 이제 화장실 있고 원룸에서 있고. 자, 근데 이게 1억 2천. 근데 오피스텔이 시세 그 월세를 1,000에 70으로 보면 1,000에 70 이것도 70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가 1억 2,500으로 잡고 월세를 1,000에 70을 하면은 수익률이 7.3% 굉장히 높죠. 근데 대출을 만약에 그 LTV 60%를 하고 4% 금리 적용 시 이자 연 300만 원 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1,500에서 마이너스 7,500 대출 받고 그다음에 보증금 또 빼니까 뭐 3천만 원밖에 투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얼마냐면 무려 18% 나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수익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긴 있다. 그럼 여기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냐? 근데 사실 18%면 대출 받아서 18%면 웬만한 금융 상품보다 이거 확정금리거든요. 확정금리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연 18%, 아니, 어디서 연 18%를 내가 버냐고. 확정적으로. 근데 다만, 오피스텔은 조금 이제 거래나 이런 거는 좀 뜸하다. 그런 건 이제 인지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수익률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정말 좋다. 수익률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강남 아파트를 수익률을 볼게요. 이게 이제 그 DH 아너즈 만약에 그 했을 때 1억에 400을 가정했을 때 매매가가 1억에 400이면 4,800이지 않습니까? 1년에. 매매가 26억으로 나누니까 강남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이 1.8%다. 다만 400만 원은 매달 들어온다. 그죠? 그래도 1.8% 수익률과 비교 1.8%와 뭐 18%와 뭐 7.7%는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않냐. 하지만 강남 아파트는 대신에 많이 오른다. 매매가액이. 근데 강남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생현금 26억을 박아야 그렇죠. 1.8%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례냐 미사 오피스텔을 고를 때 위례가 아무래도 미사보다는 좀 상급지는 맞죠.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이제 올해 아마 트램이 완공될 예정, 좀 지연될 수도 있지만 트램이 완공될 예정이고 미사보다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수가 적어요, 확실히. 그래서 위례 신사선 지연 등의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미사 오피스텔 장점은 높은 수익률과 미사역 5호선 역세권, 그다음에 3호선이 또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면 교통이 더 좋아질 기미가 있고 또 9호선도 있고 미사역은 아니지만 그 위쪽으로 하남 미사 쪽으로 있지만 비교적 그 이제 단점은 이제 많아요, 워낙 오피스텔이 그쪽에 쫙 라인에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저평가는 돼 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는 위례가 나는데 수익률만 봤을 때는 미사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재밌다. 재밌어요? 오피스텔인데도 이렇게 지금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예요. 네.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 취득세는 1.1%죠.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예요. 공시지가 2억 이하의 경우 다른 아파트 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데 이게 근데 갖고 있는 공시지가 2억이 초과하면 다른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작은 걸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팁을 드리면. 그죠? 그 다음에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추주택구 시 취득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지금 사는 오피스텔은 나중에 아파트나 뭐 딴 거 주택 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니다. 근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수요가 조금 주거보단 적으니까. 네. 한 5만 정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고 지방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은 해당이 된다. 합산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및 주의할 점. 그래서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취득세 완화로 준수도권의 2억에서 4억대 신축 아파트가 임대소득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뷰다. 현재 뷰라는 거죠. 가설. 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물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오피스텔도 있지만 추후 매매나 가격 오르는 폭이 아파트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취득세도 아파트가 유리하잖아요. 4.6%가 아니라 1.1%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오피스텔보다 저는 판전승? 이렇게 좀 보는 거고.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최종주택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방 아파트 산다? 이건 저는 반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시는 분들도 지방 아파트 사서 괜히 권리적거리는 거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은 구매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죠?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아예 정말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할 게 없는 분들. 아니면 이제 노후 대비 이제 내가 이제 나 노후 대비해서 월세 받는 거 할래 이러신 분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이 지방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 풀어준다라는 그 한 주를 지금 생각의 논리가 여기까지 지금 그렇죠.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면 타다타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머릿속으로 한 거를 이제 방송이나 이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나는 다 이해가 돼. 근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다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오늘. 그래서 자료를 머릿속에 있는 거를. 엄청 이 정도면 엄청 준비해 오신 겁니다. 한 시간 대표님 기준으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제 했고요. 네. 너무 좋아요. 알기 쉽게 딱 정리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준수도권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리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한양수자인을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투자는 이제 본인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뷰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도는 매도 기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 매도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아까 보셨듯이 7.7% 수익률이면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나아요.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월세 받을래 맘 편하게 그렇게 한번 갖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팔고 뭐 또 딴 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는 거가 2년 차가 이제 되면 이제 1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매도하셔도 되는 거죠. 비과세 타먹고. 비과세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세율인 거잖아요. 일반세율.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월세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갖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있으면 여기도 거의 분양가만큼 전세가가 오를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원금은 다 회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은 이제 월세 받는 것보단 전세로 놨다가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겨서 그때 월세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왜냐면 이제 아까도 그 40제곱미터 이하는 아예 안 받았잖아요. 그게 그런 오피스에도 전략적으로 전세로 놔서 좀 이제 당장 이제 월세 임대소득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떨어졌을 때 임대소득을 늘리는 전략.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거죠. 킵해놨다가.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차라리 준수도권에 있는 지방 아파트가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인데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취득세도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4.6% 아니라 1.1%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오피스텔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저도 준수도권이 좀 더 끌리는 게 이게 왜냐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쵸? 않습니까? 네. 급하게 내가 현금화를 해야 돼. 근데 이 준수도권 아파트는 조금만 내리면 현금이거든요. 맞아. 그냥 현금이에요. 그쵸, 3일 안에 팔 수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그게 좀 안 돼요. 요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안 팔려. 더군다나 주택수로 묶이고 나서부터 안 팔려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살아나려면 주택수에서 빨리 빼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안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죠. 아저씨들 PPT 특 이렇게 이미지 항상 찌그러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내용이. 이거는 제가 붙인 겁니다. 아 그래요? 비율, 어쩐지 깔끔하더라. 비율 안 깨졌죠? 여담으로. 네. 네, 한번. 제가 직접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집 보려면 돈 내놓으라고 임장쿨에게 결국 폭발했다고. 근데 저는 이게 시초가 저는 대기업이라고 봐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3, 3, 5 이렇게 모여서 연기하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신혼부부인 척. 신혼부부.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게 항상 그런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분들이 혹은 뭐 되게 사회에 좋은 방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끔 피해를 보게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러면은 사실 중개사 분들도 얼마나 바쁜데 괜히 집 보여주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피해를 결국 누가 보냐면 선량한 집 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네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작 뭐 반성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제도가 바뀌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도.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그 갭 투자하는 거, 저도 이제 물론 부동산 이제 강의나 하고 하는 거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절대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매물도 굉장히 뭐 예전에 뭐 버스 대절해서 막 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땡땡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땡땡. 이땡땡이 뭐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다니면 PD수첩 나왔지 않습니까? 추적 60분인가?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저는 조용히 그냥 한두 명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거를 막 그 강의에서 막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해서 결국 피해를 지금 실수자들이 보니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말은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볼 때 항상 행동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못 보고 괜히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쟤네들은 진짜 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들이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다는 거죠. 사람들 자체도. 사고가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중개사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시간도 돈인 거잖아요. 사실은 시간과 노력도 에너지도 돈인데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신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의도 다 그렇게 무료 강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과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갭 투자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히 어느 시점에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부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때 막 인덕원 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럴 때 이제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거예요. 푸르지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 그때 꼭지점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이제 안 좋게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정작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 이게 지금 기사화될 정도면 굉장히 좀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고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반성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대기업에서 치고 가르친 친구들이 치고 피해는 실소유자들이 다 떠안는. 이게 무슨 사회적인 뭐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뭐 집안만 보는데 그래야지 이제 걸려질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시간이 다 돈인 분들인데. 인천 신촌 재개발을 우리 아들 앞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매도 후에 네. 강명 4구역, 5구역 초소형 17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두 개로. 네. 신촌은 34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5월달에
송이하고 올 7, 8월에 관체가 나는데 네. 요거를 34평을 매도 후에 강명의 역세권에 초소형으로 17평 2개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신촌을 가져가는 게 맞는지 네.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속도가 더 빠른 거를 할 건지, 그죠? 네네네. 아니면 좀 입지를 더 좋은 걸로 지금 갈아탈 건지 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신촌은 31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입지가 더 좋은 걸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물건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을 보고. 예, 메리트가 있으면. 4구역, 5구역이 17평 네. 두 개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네.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그 아드님은 그러면 지금 세대 분리가 되신 거고 지금 네네, 만약에 세대 분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해놓고 네. 큰아들은 며칠 전에 또 17평을 또 매수를 했어요. 4구역, 5구역을. 작은아들이 집이 지금 하나 있는데 신촌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 후에 네. 요걸 팔면 뭐 분양가 두 개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비과세로 파시는 거고요. 신촌을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 단기 매도로 뭐 아, 그러면 세금이 좀 나오실 텐데. 양도. 지금 뭐 네. 한 돈 1,000만 원이라 아, 그래요? 돈 1,000만 원. 그거 그냥 1,000만 원 차익이 네.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 그냥 네. 뭐 세금 뭐 내고 그냥 뭐. 아, 그래서 두 개로 가져가신다? 예. 분양가 두 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매물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쁜 선택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초소형 두 개가 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그냥 보려면 네, 예, 네. 작은 우리 아들이 이제 28이라 네. 예. 그러면 광명 4호를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쪽으로 갈아타야겠다는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입지도 뭐 괜찮고 초소형이 앞으로 이렇게 분양이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가디구디라 강남 쪽으로 가까워서 입지는 괜찮은데 초소형이 앞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데 이제- 분양가가 5억에서 5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17평이. 네. 근데 여기 뭐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는 올라주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고 뭐 여차하면 또 그죠? 뭐 전세나 월세 놓기도 편하고 그죠? 예, 전월세가 여기가 저희가 이제 18년도부터 저희가 네. 쭉 보고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다만 이게 두 채다 보니까 이제 그 비과세는 안 되잖아요. 예, 안 돼요. 안 돼. 하나 일반 세율인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가면은 이제 또 비과세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세금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돈을 합쳐가지고 다른 거를 했을 때 그게 아예 그 비과세가 되면 더 유리할 수가 있잖아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두 채다 보니까 이제 한 채를 팔면 이제 세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세율로. 그 나머지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예.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은 가져갈 생각이에요. 강면으로 갈아타면. 네. 아. 네. 또 한 가지만 더. 네네. 예. 제가 수색 증산에 13구역이 25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18년도에 매수한 건데 요게 이제 올 8월이면 2년이 도래 되는데 네. 요게 이제 비과세가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하면은 세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요게 매도 후에 강명에 네. 소형 17평 하나, 21평 하나 요 두 개로 매도 후에 두 개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누구 본인 명의시죠? 요거는 제 거예요. 예. 다 광명으로 다 올인하시려고 광명을 하네요. 좋아하시네요. 예. 수색제도 18년에 사는데 예, 거기가 그래요? 그냥 배정을 25로 받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저는 부평에 그라인힐스라고 부평에서? 살아요. 아, 자가는 네. 아니에요. 자가는 아니라. 네. 거기도 제가 광고 광고. 예, 얼마 전에 후랭인 여기 광고 효성 온 거 제가 영상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광명으로 입주까지도 해서 하시려고요? 나중에? 뭐 갈 수도 있고 네.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네. 그냥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이제 58세라 네. 나중에 혹시 월세도 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싶어가지고 그럼, 소형이라. 네. 한 군데로 모으면 좋은 점이 이제 가족들과 다 옹기종기 살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예. 한 군데로 옮기면.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그 약간 분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광명이 만약에 좋으면 다 좋고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은 거니까. 저는 약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투자하는 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저기 대표님은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가족들이 다 이쪽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 또 그것도 장점이니까 나중에 좋아요. 결혼하더라도 네,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장점이고 하니까
수색을 25평을 매도 후에 강릉으로 가는 게 그것도 2개로 나뉘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2개로 나누시려는 이유가 그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나누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예, 2개까지는. 예.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아니라 지금 다 그러니까 약간 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가시는 거네요, 인당. 네. 그죠? 네. 하나로 25평을 수색을 네. 25평 매도 후에 강릉 25로 가자니 벌써 조합원가가 이게 4억 한 5천 네. 그러면 뭐 5억 5천 정도 투자해서 그렇죠. 25평이 수익률보다 네네. 20평, 17평 2개로 가는 게 네. 수익률 봐서는 그게 더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 월세 수익률은 훨씬 높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가격 오르는 건 확실히 좀 큰 평수가 좀 34평이나 25평이 더 오르는 건 맞긴 맞아요. 예. 가격 변동은. 그러니까 너무 또 작은 평수는 가격은 조금 덜 오르는 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수익률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매매 차익으로 갈 건지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채면 또 좋은 게 비과세로 나중에 갈아탈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채에서 거주하면서 한 채에 월세 받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두 채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러니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딱 뭐라고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워낙 또 잘 하실 것 같고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제가 미사에 네. 그 힐스랑 SK가 관심이 있어요. OP가. 네네. 저희가 저기 수색의 매도 후에 조금 네. 여력이 되면 네. 미사에 월세 받는 거 OP를 캐슬이나 힐스 둘 중에 하나 매수를 할까 싶은데 요게 앞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 수익률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대출 조금만 일으켜도 맞습니다. 특히 힐스는 직통이고 해서 맞아요. 이거를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이제 월세 받는 용도로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네, 이제 이것도 오피스텔을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게 그죠? 네. 이미 이제 정리해서 다른 거 이제 광명을 먼저 사시고 나서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좀 갈아탈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런 네. 식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다 갖춰지고 OP를 나중에 매수를 그렇죠, 할까 그렇죠. 하반기에. 그렇죠. 저희가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회사가 OP가 괜찮은가 싶어서 다시 한번. 월세 받는 용도는 나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진권 대표님 팬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아들들이 효도 엄청 하겠는데요? 우리 그래도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들 결혼 여부를 떠나서 집은 뭐 하나는 부모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닌데요 지금? 두 채씩 해주는 두 개씩 해주는데요? 감사합니다. 영상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안에 한 명만 이렇게 밝은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혜택을 골고루 다 받아요. 진짜로.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분은 재개발을 주력으로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이다. 네,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 이미 내공이 있으셔서 뭐 굳이 뭐 제가 조언 드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본인이 다 이제 결정하시는 거 이제 한 번 더 이제 검증받는 차원에서 말씀 전해 이분은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 있으세요. 맞아요. 그냥 확인만. 맞아요. 너도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왜 조카 얘기 그때 했었잖아요. 네. 조카 얘기도 하고 뭐 저희 누나 형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저희 집안에서는 그래도 이쪽에 밝으니까 그 저희 집안 사람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저희 회원분들 중에 다 관심 없어도 저로 인해서 한 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관심을 형제 자매 부모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불빛을 딱 켜면 이제 그 주변이 환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하고 최근에 이제 그 이번에 볼링 같이 치러 이제 모였는데 그분 생각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33살인데 그분이 언제 왔냐면 6년 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27살 때 온 거예요. 27살 때.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거의 어릴 때 온 거잖아요. 6년 전이니까 초창기 때 왔는데 그때 6년 전에 이제 영상을 우연히 제 거를 보고 이제 꼭 와야겠다고 본인 생각해서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27살 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었어요. 예전에. 27에 뭐 했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6년 전에.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오랜만에 이제 그 얘기하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 왔는데 이제 그 딸이 그냥 오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마곡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사무실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사기꾼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좀 경계했던 거예요, 저를.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처음 보니까, 어머니는 처음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상담하다가 이제 좀 그러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하시고 그냥 제 책을 그때 만사 건물주 책을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벌써 6년 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어머니랑 둘이 이제 왕팬이죠, 왕팬.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니까 고맙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네.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있어서 뭐 이제 얘기하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6년 전에 대표님 만나서 그래도 많이 좋다고,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좋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괜히 감사하죠. 저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6년이잖아요. 네, 네. 한 10년, 15년 지나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자산이 다들 이렇게 불어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6, 7년 되신 분들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렇죠. 10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또 환갑잔치 할 때 다 모이고 하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회원분들이 뭐 그렇게 계속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또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또 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거는 뭐 다 개인 차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뭐 얘기 안 하니까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